자, 오늘은 이제 임장을 가보려고 합니다. 우선 지역은 굉장히 멀리 있는 곳이에요.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곳인데 대구입니다. 사실 안 가고 그냥 전화 임장으로도 할 수 있는데 임장이 아직은 베테랑이 아니기 때문에 초보자일수록 직접 가보는 게 좋다고 해서 바보 같은 짓일지 모르겠지만 직접 임장을 가보려고 합니다. 이게 지금 제가 임장하는 거를 누가 찍어주는 게 아니라서 제가 혼자 카메라를 켜고 돌아다니는 게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아주 자세한 임장 영상까지는 찍기 힘들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그리고 갔다 와서 최종적으로 임장 결과를 말해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드디어 대구에 도착을 했습니다. 한 3시간, 3시간 3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휴게소 한번 안 들리고 왔는데 우선은 물건지부터 가보고 대충 기본적인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 들려서 미납관리비 확인하고 그리고 부동산으로 바로 갈 생각입니다. 예, 드디어 집에 도착했습니다. 지금 시간이 거의 8시 40분 정도인데 아침 한 7시 10분쯤 출발을 했으니까 아침에 출발해서 대구를 찍고 볼일을 보고 저녁에 도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. 대구는 제 인생에 오늘 최초로 가본 곳이었는데 그전까지는 대구를 갈 일이 없어서 한 번도 안 갔어요. 게다가 이렇게 임장으로 대구를 가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는데 대구에 대한 이미지가 대구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취업 감정 그런 건 전혀 없는데 조금 세다는 말을 좀 들었어요. 그래서 부동산 가서도 경매 투자자라고 얘기를 하면 문전박대를 당하거나 굉장히 쌀쌀맞은 말투로 안 좋게 얘기를 할까봐 걱정이 많았는데 완전히 예상 바뀌었어요. 너무나 친절했고 진짜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실 줄은 몰랐어요. 너무나 많은 정보를 얻고 왔습니다. 좀 정리를 해드리면 처음에 우편물을 봐요. 현관문 앞에 붙어있는 전단지나 그런 것들을 보죠. 굉장히 많은 우편물이 쌓여 있었고 현관문에도 많은 이 우편물이 붙어 있었어요. 정보지상에 나와 있는 채무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거의 다 이제 신용정보회사에서 온 그런 우편물이었어요. 사람이 안 사는 것 같고 경매 정보지상에도 사람이 안 산다라고 나와 있어요. 아파트 단지를 좀 살펴봤는데 아파트 단지가 입구가 2개예요. 이걸 실시간으로 찍었어야 되는데 멀리까지 대구까지 갔다가 급하게 또 와야 된다는 생각에 하나하나 다 찍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. 이제 와서 설명을 해드리면 아파트 단지 입구가 2개예요. 정문과 후문이 있는데 후문 쪽으로 갈수록 고지대가 되는 거예요. 근데 해당 물건은 맨 뒷동이었어요. 후문에 있는 쪽. 그러니까 정문에서 오는 사람은 조금 언덕을 올라가야만 집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. 후문으로 오느냐 정문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사람의 편리함과 불편함이 좀 갈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주차장은 넉넉했고 일조권도 좋았고 뷰는 앞뒤가 다 아파트라서 좋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. 그 동네 자체가 이게 탁 트인 뷰가 아니기 때문에 뷰는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이 샤시를 제가 봤는데 알루미늄 샤시였어요. 이게 아파트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수리를 안 하면 계속 알루미늄 샤시로 남아있는데 알루미늄 샤시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뜻은 거의 내부 인테리어가 안 되어 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.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나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집에 사람이 안 살게 되면 집의 상태는 더욱더 망가집니다. 사람이 안 살아서 더 안 망가지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반대예요. 사람이 안 살면 부동산의 하자가 더 치명적으로 발생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관리사무소를 들렸어요. 관리사무소를 들리는 이유는 이제 미납관리비와 그리고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왔다 갔는지 그 2가지를 물어보기 위해서인데 미납관리비 물어봤을 때 140만 원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. 근데 미납관리비도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이 있는데 공용면적에 대해서만 낙찰자가 물어주는 거예요. 그래서 공용면적 부분에 대해서만 좀 알려달라 얘기했더니만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 공용면적 부분은 따로 말해주는 건 낙찰 갖고 오면 말해주겠다라고 하더라고요. 얼마나 많이 왔었냐 물어보니까 정말 많이 왔다 하더라고요. 좀 경쟁률이 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방문해야죠. 임장을 가기 전에 어느 정도 입찰가 매도가를 정해놓고 가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손품을 판 거기 때문에 정확한 매도가는 이제 부동산이랑 얘기를 해본 다음에 나올 수가 있어요. 근데 이제 부동산에 물어볼 때 3가지 방법이 있거든요. 첫 번째는 매수자 입장에서 물어보는 거. 2번째는 매도자 입장. 3번째는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 물어보는 거예요. 경매 투자자라고 밝히면 굉장히 쌀쌀맞게 대하거나 나가라고 아니면 그냥 아는 체도 안 하고
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경매 투자자라고 얘기 안 하고 매수자인 척, 매도자인 척 그렇게 해서 물어보곤 하죠. 근데 부동산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. 경매 투자자인 거 뻔히 아는데 그냥 답변해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문전박대 당할 것을 감안하고 들어갔는데 완전히 반대였어요. 너무나 친절하게 맞아주셨고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. 단기 매도를 할 때 이 매도가면 빠르게 팔릴 수 있는 가격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얘기를 했고, 제가 사실 대구까지 내려간 이유는 뭐 다른 물건이 없어서 대구까지 내려간 게 아니라 이 대구에 나와 있는 지금 이 아파트가 굉장히 다른 물건들에 비해서 실거래가 많은 편이에요. 단기 매도를 할 때 정말 가장 중요한 건 실거래가 많은 거거든요.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제가 정한 매도가가 빨리 팔리기에는 좋은 가격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. 이 아파트에 대해서 많이 아는 부동산과 얘기를 해보니까 제가 설정한 매도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고, 그거에 따라서 입찰가를 변동시킬 수 있으니까 굉장히 오늘은 소득이 있었던 시간 같아요.